AI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흐름이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국가가 실적 발표 전후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흐름이 멈출 거냐라고 보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요 이호석 아카데미 최초로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와. 네. 네. 자축해야 되나? 자축.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텐션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개부터 해주시죠, 본인 네, 소개. 저는 현재 KBS 라디오랑 그리고 매일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지원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열혈 효친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모신 이유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심지어 엔비디아가 오르는 건가, 엔비디아 손때를 묻어서 오르는 건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엔비디아가 톡 건드리기만 주가가 막 60%씩 올라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재미있게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근 상황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일단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존 제치고 시총 4위에 등극한 지 뭐 하루 만에 또다시 시총 3위에 올라왔죠. 보통 이게 등수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말고사 봤는데 3등, 뭐 또 많이 중간고사 봤는데 또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게 더 어렵고 2등에서 1등 올라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쵸. 그걸 단기간 만에 해내는 거니까. 단기간에.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대략 네. 한 1.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1.8조 달러에 지금 밀집해 있는 거예요.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세 개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톡톡톡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인데 애플은 네. 2.8이니까 좀 한참 남았죠. 1.8, 2.8이니까 한참 남았어요. 근데 3위를 기록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왕이잖아요. 네. 젠슨 왕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젠슨 왕 얘기가 재밌다면서요. 젠슨 왕이 일단 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제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를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죽 잠바만 맨날 입고 다니고 뭐 하는 사람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똑같은 검정색 가죽 잠바만 입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일단 1963년 2월에 태어났습니다. 63년. 네. 지금 한 60세가 되셨겠죠. 네. 대만에서 한 사내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건데 네. 그게 바로 젠슨 왕인 거예요. 네. 아버지는 화학자셨고요. 어머니는 영어 교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구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뭐 거실에 보통 뭐가 있으십니까? TV? 네, TV가 있죠. 근데 젠슨 왕의 어린 시절 거실에는 과학책, 뭐 기술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과학이란 기술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젠슨의 아버지가 직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세요. 미국에는 처음 가신 거예요. 젠슨 왕의 아빠가 네. 미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미국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소감이. 저는 이제 오마라는 시골을 가가지고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뉴욕으로 넘어갔는데 뉴욕은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뉴욕을 가셨을 때와 같이 아니 이런 선진적인 문화가 이렇게 있다니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냥 스치듯 그래도 내 아이가 어느 날 그래도 내 아이가 미국에서? 언젠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도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뭐요? 구구단 외우셨죠? 네. 전 구구단을 이제 맞으면서 배우긴 했는데 매일 영어 사전에서 단어 10가지를 골라서 아들에게 자, 이 중에서 펼쳐서 이게 뭐냐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임의로 학구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펼치면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혼나는 그런 혼나는 느낌이군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렇게 똑똑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1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근데 이때 인생의 전환기가 펼쳐집니다. 네.
뭘까요? 바로 제가 방금 미국으로 살짝 언급했잖아요. 아, 미국으로 갔나요? 그렇죠. 미국으로 아버님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실 그동안은 스치듯이 미국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젠슨의 가족은 대만이 아니라 태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1973년인데 197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군부가 민주화 운동에 나선 대학생에게 발포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마침 삼촌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우리 그럼 삼촌을 따라서 이민을 가자 하고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젠슨 왕 같은 사람이 미국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한국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안 오지. 그러니까 왜 미국으로 가냐? 이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사들 따져보니까 미국의 인구의 10%가 이민자라고 하거든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온 거지.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특허의 가치 중에서는 이민자가 만들어낸 게 26%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고, 그건 옛날에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핵 무기 개발할 때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도 와가지고 핵 무기 개발하고 그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AI 제일 잘하는 제일 똑똑한 애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인은 별로 없잖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리사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해외에서 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미국을 보고 미국을 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딸이 아무튼 그래서 젠슨 왕이 미국을 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사실 꿈꾸고 가잖아요, 많이들. 근데 막상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인종차별 당했고요. 어느 정도였냐, 화장실 변기 청소를 매번 도맡아서 했대요. 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문제아 태도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아로 행동하다가도 나는 살 길은 공부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매진했더니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 거치고 스탠포드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재로 성장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원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원이거든요. 참고 사항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슨 흙 수저네 그냥. 흙수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엄청나게 부를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회사를 보니까 AMD 갔다가 어디 갔다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언제 한 거예요? 이 회사를 만든 게? 창업은 이제 원래 어린 시절에 과학기술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1993년 4월 5일에 친구들 3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금함 4만 달러를 모아서 창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탄생한 게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라는 말이 어디서 그래서 나왔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좀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I를 뺀 엔비디아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엔비디아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부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네요. 저기 93년이면 30년 만에 1.8조 달러.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1.8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일궈냈다라는,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주목받았다는 걸 알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대로, 안 가지고 계신 분, 안 가지고 계신 분대로 고민이 많아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나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1일 날 기다려지고 있고요. 6주 남은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C 뭐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엔비디아 GTC는 개발자,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가 IT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개발자 컨퍼런스, 글로벌 AI 컨퍼런스라고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젠슨 왕이 직접 스피커로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그게 언젠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9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 생중계가 됩니다. 자, 오전이면 새벽이네요. 오전 5시. GTC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AI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라서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샘 알트만이랑 비교도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샘 얼트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샘 얼트만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우디에서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하.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네네. 주요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독립적인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샘 알트만 이야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 이후에 바로 뒤 하루 지나서 RTX라는 걸 공개를 하는데 이게 챗 GPT AI 챗봇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요, 자기들이 뭔가를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데이터 센터들도 원래는 엔비디아가 만든 GPU를 절로 보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고 구글이 만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엔비디아가 내가 만들까 그냥? 내가 데이터 센터 내가 만들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월드 거먼 서밋 이 행사에서 엔비디아 그 젠순왕이 한 얘기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뭐 나는 뭐 생명과학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생명과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AI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술 관련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자기는 대학원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 했을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 의생명 이런 거를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그런 거거든요. AI 뭐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 자식한테는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나. 그래가지고 코딩을 배워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초등학생도 코딩 배우고 하는데 젠스랑 얘기는 코딩? 그거 뭐하러 배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또 공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코딩을 배운다라는 얘기는 C 언어, 뭐 자바 이런 것들은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걸 의미해요.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잉글리시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한국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한테 다가가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기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미 우리 언어를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언어를 C 언어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은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간다면 지금까지 아직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 그리고 앞으로도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것이 바로 생명과학이고 인간의 신체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 특히 뇌과학 분야 이쪽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이쪽은 모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AI를 통해서 풀어내고 싶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 젠순왕이 바이오가 다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간적인 컴퓨팅 기술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일이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차피 기계들은 우리의 언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치. 굳이 우리가 코딩이라는 기계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라는 말이었군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필요 없어진 언어야. 이제 기계어라는 거는. 왜냐면 기계어는 기계가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말을 알아들어 버렸어. 너무 잘하잖아.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해지긴 하는데 그 편해진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계가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지를 모르고 뭐 딴 공부를 한다든지 기계가랑 얘기를 더 안 한다든지 기계가 한국말을 알아듣고 영어를 알아들었으니까 기계랑 말을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GPT도 많이 사용해봐야 되고 얘기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챗 GPT 전 사실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왜요? 생각보다 저는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제가 그냥 단지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요즘에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좀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있네요. 어떤 GPT가 못 알아듣고 얘기를 잘 못해도 한 3번 정도 더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봐. 한 번만 더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얘도 이제 막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 이해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 입이 터지긴 했지만 잘은 못하니까 아직은 좀 더 이해해주면서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내의 마음을 갖고 한번 도전을 계속 해봐야겠네요. 진짜 근데 똑똑한 친구여서 금방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딴 얘기로 막 가고 네. 있는데 아니 우리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는 결정하는 것에 결정적인 거는 결국 실적일 텐데 그쵸. 실적이 21일이면은 다음 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월가에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 UBS였는데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Nvidia has more supply than demand, and normally this is bad, but because it's Nvidia, it's considered good.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고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 나쁜 상황인데 오히려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더 좋은 거고 이번에 서밋에서 언급했던 이 독립적인 AI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것 또한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포텐셜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좀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꼭 다 좋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맞아요. 하고 의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실적 발표에서 기대에 만약에 못 미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급상승했던 만큼 단기간에 급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온 전문가의 말 중 한 분이 바로 NYU의 아스와스라는 분인데 다모다란 이분은 교수님이죠.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M7의 주가가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제일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아하, 오히려. M7 중에서. 네. 그러니까 다모다란 교수님은 네. 이 교수님은 저기 그 밸류에이션의 대가예요. 대가 중에 대가. 그러니까 월가에서 일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이 교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탁탁 이렇게 툭툭 던져요. 근데 엔비디아를 과거에도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테슬라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테슬라는 최근에 사시고 엔비디아는 고평가됐다라고 하니까 다모다란 교수님의 시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려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은 주주로서 주주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아 사고 싶다. 네. 빠지면 사고 싶다. 네, 전 그걸 왜요? 기회로 삼아서. 엔비디아는 제가 오히려 어제 밤에 막 이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는 AI 경기 침체가 와도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게 AI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MS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직 이제 너무 빨리 올라서 못 샀으니까 네, 아직 못 이번에 샀어요. 빠지면 아싸 기회다 그러면서 산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쟁슨왕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쟁슨왕하고 같이 AI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샘 알트만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젠슨왕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9천조 원만 땡겨줘. 누가 4천만 원 땡겨줘가 아니고 9천조 원 땡겨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액수가 저는 상상이 안 가가지고 이게. 네, 9천조 원이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샘 알트만의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3조 달러거든요. 4천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이상을 땡겨줘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나라 GDP의 한 4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5배 정도 되는 셈입니다. 땡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내가 뭘 할지는 일단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돈 가져오면 내가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땡겨줘라고 얘기했는데 젠슨왕은 또 반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me Altman's $7 trillion chip dreams are way off the mark. Way off the mark라는 단어는 이거 진짜 꿈 같은 소리다. 저쪽 끝에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거든요. Way off the mark. off the mark.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Way off
off the mark. way off the mark. 네, 네, 네. 3점. 아, 3점. 젠슨왕은 이 7조 달러로 분명히 모든 GPT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간접적으로 서밋에서 조롱을 했어요.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2조 달러에 불과할 거다. 아하.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순히 더 많은 컴퓨터를 구매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컴퓨터가 더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필요한 총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가정해봐도 좋다라는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젠슨왕의 입장과 샘 알트만의 입장이 좀 많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젠슨왕 GPU 같은 거 많이 사와야 되니까 그쵸. 또 다른 입장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또 팔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부풀려 잡으면은 뭐라고 할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두 사람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AI가 어쨌든 세상을 많이 바꿀 거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진짜 큰 일을 할 거야라는 얘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쯤에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다모다라는 교수님은 지금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 네. 자, 이쯤에서 한국의 대표 네. 네네. 다모다라 전문가. 네. 사실은 다모다란 교수님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뭐냐면요. 제가 다모다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미국 갈 때. 나 뉴욕 가는데 잠깐 만나줄 수 있냐. 거절당했죠. 네, 그래서 좀 삐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모다라님 진짜 메일 보냈어요. 네. 다모다라님이 책을 이제 번역한 그 출판사 통해서 한 번 만나줘라. 내가 너 팬이다. 그러면서 제발 좀 안 만나줘서 살짝 삐져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이 엔비디아를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엔비디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AI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흐름이 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 전후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흐름이 계속 멈출 거냐라고 보면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업사이드 굉장히 많고 또 AI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 얘들을. 근데 AI를 학습시키는데 그동안에는 텍스트만 들이다 줘가지고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도 줘야 돼요. 영상도 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게다가 오픈 AI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GPU를 만드는데 개인화된 GPU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개인화된 GPT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화된 GPT라는 얘기는 뭐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썼던 거 곱하기 인구수 80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80억 명까지 다 필요하진 않겠지. 하지만 그 개인화된 GPT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나 GPU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숫자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모다라님 교수님의 생각과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호석 아카데미 최초로 아나운서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다모다라 교수님한테 팬 편지를 보내셨는데 네. 거절당하셨다라고 네. 했지만 오늘 저는 팬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젠슨왕 이야기도 해주시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